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 양산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에서 단순히 로봇의 하드웨어나 스펙보다 더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하나 있죠.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운영체제, 즉 수십 대, 수백 대의 로봇을 마치 하나의 몸처럼 동시에 움직이게 만드는 OS입니다. 머지않아 공장 하나, 물류센터 하나가 사람이 아니라 이 운영체제를 통해 통째로 컨트롤되는 시대가 열릴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휴머노이드 OS를 가장 빠르게, 가장 현실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현대차도 아닙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휴머노이드 운영체제 시장에서 점유율 39%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고 현대차가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품은 것처럼 네이버 역시 로봇 하드웨어가 아니라 로봇의 두뇌이자 통제 시스템, 즉 OS를 장악하기 위한 방향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국내에도 정말 많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운영체제 단위로 묶어서 통제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죠. 대표적인 기업이 보스톤 다이내믹스인데 여기는 미국 기업이고 비상장사입니다. 우리가 투자로 접근하기엔 한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네이버가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OS 핵심 기업, 그리고 이 흐름에서 터질 수 있는 대박 추천주를 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부터 핵심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외의 사실 하나부터 짚고 갈게요. 네이버는 명실상부 국내 대표 AI 기업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지컬 AI나 휴머노이드 로봇 이슈로 주가가 제대로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이상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와 구조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핵심 로봇 기업을 함께 짚어보는 영상을 준비했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제는 네이버 역시 충분히 다시 봐야 할 타이밍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AI 산업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따져보면 결국 빠질 수 없는 기업이 바로 네이버거든요. 즉, 네이버가 휴머노이드 산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네이버가 보여준 로봇은 실내 배송 로봇 루키, 그리고 양팔 로봇 엠비덱스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드디어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 미니로이드를 슬쩍 공개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없습니다. 이른바 브레인리스 구조, 즉 로컬 두뇌 없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어되는 형태의 로봇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현대차의 보스톤 다이내믹스처럼 대중을 압도할 만한 하드웨어는 아직 아닙니다.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 미국이나 중국에서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허전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버에게 기대하는 건 로봇의 몸체가 아니라 로봇을 움직이는 플랫폼과 운영체제, 즉 OS라는 겁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계속 강조했죠. 네이버는 로봇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기업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이미 피지컬 AI를 준비해왔고 이제는 실제 적용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 네이버 관련 로봇 뉴스들이 연달아 등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이버는 글로벌 로보틱스 시장에서 39% 점유율이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고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엔비디아 GPU 투자에 이어 피지컬 AI 연구 개발에만 추가로 1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서 언급했던 휴머노이드 미니로이드 역시 MIT와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고 이달부터 실제 기술 적용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네이버가 이 피지컬 AI 생태계를 완성하려면 과연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자체 개발과 전략적 투자, 그리고 기술 인수입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고 LG전자가 로보티즈에 투자했듯이 네이버 역시 현장형 피지컬 AI를 완성하기 위해 핵심 기술 기업을 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이버의 피지컬 AI 전략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어디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지금부터 핵심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개념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AI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디지털 AI와 피지컬 AI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챗지, PT 같은 챗봇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전부 디지털 AI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디지털 AI, 특히 GPT 계열 서비스의 인구 대비 사용률이 전 세계 1위라고 해요. 그만큼 관심도와 활용도가 압도적이라는 거죠. 미국의 챗GPT를 비롯해서 클로드, 퍼플렉시티, 코파일럿 같은 서비스들이 있고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클로바가 대표적인 디지털 AI입니다. 이런 디지털 AI의 역할은 뭘까요? 인간의 두뇌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생각을 정리해주고 정보를 찾아주고 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렇다면 피지컬 AI는 뭘까요? 이건 단순히 생각만 하는 AI가 아닙니다.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고 물리적인 세계에 개입하는 AI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그리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AI 로봇들 역시 전부 피지컬 AI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 피지컬 AI 시장의 규모가 원래는 10년 뒤 약 6경 원 정도로 예상됐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2경 원이 추가돼서 총 8경 원 규모로 다시 추산되고 있습니다. 숫자만 봐도 상상이 잘 안 될 정도죠.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시장 솔직히 말해서 투자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구간입니다. 지수는 크게 빠지지도 않았는데 체감은 이미 하락장에 들어온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루 오르면 이틀 밀리고 반등 같아 보이면 바로 눌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시장에서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확신은 없고 불안은 커졌고 들어가자니 무섭고 안 들어가자니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내 판단이 틀린 게 아닐까가 아니라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순간부터 투자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시장이 특별히 더 무서운 게 아니라 본인만의 기준 없이 매번 시장에 반응하며 매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진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오를 때는 불안하고 빠질 때는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바로 그 약점을 가장 잔인하게 시험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본인만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실 수 있도록 작은 준비 하나를 해두었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급등할 것 같은 종목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매매를 하라고 부추기는 내용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매매를 거치면서 손실도 겪어봤고 수익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에 따라 매매를 계속하면 결국 제자리 걸음이거나 언젠가는 크게 흔들리겠구나. 그래서 저는 매매 방식 자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나만의 투자 기준을 먼저 세워보자. 그리고 그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해보자. 그 이후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과정에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이건 한 번 보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투자 판단을 하실 때 계속해서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하나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주식 전자책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투자를 이어가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주식 전자책 안에는 어떤 기준들이 담겨 있는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대표적인 9가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쐐기형 패턴, 원형 바닥, 원형 천장, 트리플 바텀, 트리플 탑, 더블 바텀, 더블 탑, 역 헤드 앤 숄더, 마지막 헤드 앤 숄더까지. 다만 이 패턴들을 단순히 외워서 맞추는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역 헤드 앤 숄더는 흔히 바닥 신호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 패턴을 무조건 오른다는 신호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가격보다 거래량과 흐름입니다. 왼쪽 어깨와 머리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오른쪽 어깨에서 가격은 크게 빠지지 않는데 거래량이 다시 붙기 시작하는지 이 흐름이 만들어질 때만 매매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넥라인을 돌파할 때도 단순히 위로 넘겼다는 이유가 아니라 돌파 이후에도 가격을 지지해주는 힘이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런 기준 없이 모양만 보고 들어가면 역 헤드 앤 숄더는 실패 패턴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책에서는 각 패턴마다 언제 의미가 있고 언제 속임수가 되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책 안에는 주식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법이 있는데 대표 매매법 두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타 매매 비법입니다. 흔히 단타라고 하면 빠르게 사고 빠르게 파는 위험한 매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단타 매매는 무작정 움직이는 가격을 쫓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수급과 거래량이 명확하게 몰리는 구간만 선별해서 들어가는 매매입니다. 이 매매법에서는 차트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붙는 자리, 그리고 그 거래량이 가격을 밀어 올릴 힘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변동성이 커 보여도 매매하지 않습니다. 빠른 수익보다 빠른 판단과 빠른 정리에 초점을 맞춘 단타 매매법입니다. 두 번째는 세력의 거래량과 매집봉을 활용한 매매법입니다. 이 매매법은 차트에서 왜 이 가격에서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해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도 거래량이 꾸준히 쌓이거나 긴 윗꼬리나 아랫꼬리를 동반한 봉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간, 저는 이런 자리에서 누군가 물량을 모으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단순히 거래량이 많다는 이유가 아니라 가격 대비 거래량의 형태, 그리고 매집봉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매매법의 핵심은 세력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세력이 이미 움직인 흔적이 남은 자리에서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매매법 모두 공통적으로 감으로 매매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주식 초보자분들께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채널 하단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엄선한 노하우만 담은 주식 전자책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마저 이어서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네이버는 디지털 AI일까요? 피지컬 AI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이버는 이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을 동시에 가져가는 포지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과 굉장히 유사한 위치인데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AI 기반 운영체제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AI 기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챗봇이나 검색 같은 디지털 AI에만 머무르지 않고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피지컬 AI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하이브리드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단순히 칩만 파는 회사였지만 지금은 로봇, 자율주행 시뮬레이션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네이버와 가장 닮아 있습니다. 지도, 유튜브,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을 통해 AI와 현실 세계를 연결시키는 데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고요. 아마존 역시 강점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피지컬 AI 영역까지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제 피지컬 AI를 기술 구조로 나눠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 중심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기업들은 로봇의 바디, 센서, 액추에이터, 모터처럼 실제 물리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쉽게 말해 몸통과 근육은 있지만 두뇌는 외부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형 기업입니다. 이쪽은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데요. 왜냐하면 몸도 만들고 그 위에 두뇌까지 직접 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영역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와 피규어 AI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피규어 AI의 헬릭스 로봇을 보면 로봇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피드백을 통해 학습하면서 진화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분명한 한계는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계가 드러납니다. 테슬라나 피규어 AI 같은 통합형 로봇 기업들조차 결국은 자사 제품, 자사 생태계 안에 갇혀 있는 구조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애플 생태계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가장 쉽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전부 뛰어나긴 하지만 결국 애플 제품 안에서만 완성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이버, 엔비디아, 구글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 플랫폼 기업들은요, 한 기업이 모든 걸 다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죠.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삼성에 제공합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직접 만들어서 팔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만 공급해도 충분한 수익과 지배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도 똑같습니다. AI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운영체제, 그리고 데이터,
개발 환경만 제공하면 전 세계 수많은 로봇 기업들이 그 플랫폼 위에 올라타게 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플랫폼 기업은 직접 로봇을 만들지 않아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익숙한 예로 설명해 볼게요. 검색과 블로그 플랫폼은 네이버, 메신저, 생태계는 카카오, 배달은 배달의민족, 쇼핑은 쿠팡, 금융은 토스죠. 이런 플랫폼을 선점한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시장 전체의 데이터와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합니다. 셋째, 경쟁사의 진입 장벽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수익의 지속성과 확장성이 동시에 생기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네이버, 구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플랫폼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네이버는 구글과 엔비디아 중 어디에 더 가까운 기업일까요? 정답은 구글입니다. 엔비디아는 로봇에 탑재되는 GPU 같은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아이작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로봇이 현실 세계에 투입되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구글은 다릅니다. AI가 세상을 인식하고 명령을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지도, 검색, 영상, 운영체제까지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OS를 모두 쥐고 있죠. 그리고 네이버 역시 이 구글과 매우 유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체 지도 데이터, 공간 인식 기술, 그리고 로봇을 통제하는 운영체제 플랫폼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네이버는 로봇의 몸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이 세상을 이해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두뇌와 운영체제를 쥔 기업이라는 겁니다. 네이버의 핵심 기술 첫 번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아크입니다. 아크는 AI 로봇 클라우드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로봇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 통제 시스템입니다. 각각의 로봇이 따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판단과 명령이 클라우드 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자율주행 로봇 루키이가 층을 이동하거나 사람을 인식할 때를 보시면요. 그 판단이 로봇 안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아크라는 중앙 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내려지는 구조예요. 아크는 수천 대의 로봇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마치 집단 지능을 가진 것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한 대가 배운 걸 모두가 공유하고 한 대의 실수가 전체의 학습 데이터가 되는 구조죠.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얼라이크입니다. 이건 AI 비전 인식 엔진인데요. 사람의 눈처럼 세상을 보고 인식하고 학습까지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얼라이크는 단순히 사물을 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AI가 실제 사물을 인식하고 그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린 아크가 로봇의 두뇌라면 이 얼라이크는 로봇의 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기술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AI는 실제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동하고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완전한 피지컬 AI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이버 피지컬 AI의 경쟁력은 이 구조에 있습니다. 얼라이크로 먼저 관찰하고 아크로 판단을 내리고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와 클로바로 학습시킨 다음 XDM을 통해 다시 피드백과 개선을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구조는 단순한 로봇 기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LG의 로보티즈보다도 네이버가 구조적으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삼성이나 LG,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AI 시대의 진짜 경쟁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 이게 곧 기업의 힘이 되는 시대예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가게 정보, 위치 검색, 내비게이션까지. 국내에서는 대부분 네이버를 사용하잖아요. 아마 시청자분들 대부분도 비슷하실 겁니다. 네이버는 지도를 통해 공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얼라이크를 통해 시각 데이터, 검색과 쇼핑을 통해 사용자 행동 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와 아크 시스템을 통해 로봇 운영 데이터까지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국내에서는 구글조차 쉽게 구현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오로지 네이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정보 수집과 통합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에 따라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그동안 몇 년간 숨을 죽이고 있던 네이버도 이제 더 이상 조용하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GPU에만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OS 시장에서 점유율 39% 이상이라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치까지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지분 투자와 인수 합병 전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아예 자회사로 편입시켜 버렸고요. LG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리고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까지 로봇 하드웨어 전반에 걸쳐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는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고 SK 역시 유일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로봇 포트폴리오를 키우고 있죠. 이 흐름을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하드웨어 기반을 먼저 장악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서 삼성, LG, 현대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네이버 역시 자체 기술력만으로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AI 운영 체제와 클라우드 기술, 데이터 처리 능력만 놓고 보면 네이버는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단계죠. 실제 물리세계에 적용되는 현장 적용 능력, 로봇 간 통합 제어, 산업 단위로 확장되는 속도, 이 세 가지 영역에서는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네이버가 피지컬 AI 시장에서 넥스트 스텝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이미 검증받은 로봇 AI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혹은 인수가 필수라는 겁니다. 특히 네이버의 가장 큰 강점이 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바로 운영체제, OS 기술력입니다. 이 OS 위에 외부에 검증된 로봇 AI 기술을 콤바인시키는 순간 각각 흩어져 있던 로봇 데이터들이 한 번에 통합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즉 네이버가 가장 잘하는 플랫폼과 통합, 그리고 외부 기업이 가진 현장형 기술력이 결합되면 완벽한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조건을 가장 정확하게 만족시키고 있고 네이버의 투자 혹은 인수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될 수 있는 대박 추천주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 차례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의 추가 투자 혹은 인수가 가장 유력한 오늘의 대박 첫 번째 추천주, 바로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요, 기사 헤드라인에서도 보셨겠지만 네이버가 이미 직접 투자한 기업입니다. 네이버 산하의 테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조직 D2SF를 통해 상장 이전인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투자가 들어갔던 기업이죠. 현재 클로봇의 시가총액이 약 9천억 원대인데요. 이 정도 규모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충분히 전략적 투자를 더 하거나 지분을 늘리기에 부담 없는 사이즈입니다. 작년 10월 상장 이후 주가는 약 3배 조금 넘게 상승했지만 로보티즈 같은 종목이 20배 이상 급등한 것과 비교하면 기술력과 재료 대비 아직 주가가 덜 평가받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클로봇은 단순 로봇 테마주가 아니라 네이버의 핵심 기술과 바로 연결되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클로봇은 네이버의 아크 기술, 그리고 AI 로봇 클라우드와 즉시 연동이 가능한 현장 제어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이버가 머리라면 판단과 명령을 내리고 클로봇은 그 명령을 실제 현장에서 로봇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신경망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로봇은 국내에서 최초로 실내 자율주행 로봇과 관제 솔루션의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포인트예요. 물류센터, 병원, 호텔, 공사 현장까지 환경이 전부 다른 공간에서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렸다는 뜻이거든요. 이 기술의 핵심 개념이 바로 카멜론과 크롬스입니다. 먼저 카멜론. 카멜론이 환경에 따라 색을 바꾸듯 클로봇의 소프트웨어는 로봇 환경 적응형 AI입니다.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형태와 역할이 전혀 다른 로봇이라도 AI 제어 코드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번 학습된 로봇의 행동 패턴을 다르게 생긴 로봇에도 즉시 복제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이게 바로 카멜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엔비디아 GPU 연산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엔비디아 GPU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 투자 효율을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파트너가 바로 클로봇이라는 거예요. 단순 협업을 넘어 운용비 절감, 로봇 학습 속도 향상, 플랫폼 확장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 혹은 지분 확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기술이 크롬스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통합 관제 플랫폼, 즉 로봇 관제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대의 로봇이 동시에 작동할 때 크롬스는 클라우드상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 로봇 간 충돌 방지, 작업 우선순위, 동선까지 모두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여러 대의 로봇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휘 본부에서 모든 로봇의 위치 속도 작업을 동시에 제어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호텔에서 한 로봇이 음식 배달을 마치면 다른 층의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호출해서 자연스럽게 이어받는 이른바 집단 지능의 중심이 바로 크롬스입니다. 기존 네이버의 아크 플랫폼에 클로봇의 카멜론 플러스 크롬스가 결합되면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완전한 피지컬 AI 시스템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클로봇은 현재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국내 유일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산업 현장과 서비스 로봇 시장 양쪽 모두에서 이미 검증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클로봇은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즉 대규모 생산 설비가 필요 없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전통 로봇 기업보다 훨씬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훨씬 가볍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에 네이버 로봇 프로젝트의 최중교 밸류체인 기업으로 편입될 경우 네이버가 준비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미니로이드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사로 참여할 가능성도 매우 유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현대차, 보스톤 다이내믹스, 엔비디아까지 피지컬 AI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할 플랫폼 기업으로 오늘의 대박 추천주 첫 번째 종목 클로봇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는 바로 얼마 전에 신규 상장한 노타입니다. 최근 단기적인 조정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대비 무려 7배 이상 상승하면서 주가가 단숨에 5만 원에서 6만 원대로 올라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노타가 아직 한참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노타 역시 앞서 말씀드린 클로봇과 마찬가지로 네이버의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뿐만 아니라 삼성, LG, 카카오까지 국내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연속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기술 검증은 대기업 레벨에서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노타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핵심은 바로 온디바이스 AI 기술력에 있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가 뭐냐면요. 기존처럼 모든 연산을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기기, 예를 들면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 센서 같은 단말기 내부에서 직접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이버의 검색, 광고, 클라우드, 로봇 같은 전방위 사업 영역에 노타의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한 스푼만 얹어도 즉각적인 사업적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즉 네이버의 AI 두뇌를 더 가볍게,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노타의 온디바이스 AI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빅테크 기업들 간의 AI 기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다들 아시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애플의 엔지니어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 수천억 원을 베팅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확실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선점하는 게 빅테크들의 공통 전략인데요. 노타는 삼성이든 LG든 카카오든 누가 봐도 탐낼 수밖에 없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궁합이 잘 맞고 즉각적인 시너지가 가능한 곳은 네이버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노타가 가진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엣지 AI입니다. 이 기술은 도시교통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교통 인공지능은 모든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모아서 분석한 뒤 다시 신호를 내려보내는 방식이었죠. 이 방식은 이제는 꽤 보편화된 수준입니다. 그런데 노타의 기술은 다릅니다. 온디바이스 AI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굳이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아도 각 장치 내부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즉각 판단하고 바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보행자가 감지되면 유도블록, 전광판, 신호등까지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즉시 안전 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네이버의 피지컬 AI 플랫폼과 결합되는 순간 도시 단위의 완전한 피지컬 AI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타는 대전시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국방부 산업부의 실시간 위험 감지 프로젝트 등 정부와 지자체 사업에도 이미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로봇과 마찬가지로 네이버가 GPU에 1조 원 이상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상황에서 노타의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함께 얻는다면 기술적 시너지뿐만 아니라 원가 절감 효과까지 네이버가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의 피지컬 AI 관련 대박 추천주로 첫 번째 클로봇,
두 번째 노타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의 피지컬 AI 전략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기업 클로봇과 노트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제 로봇 투자는 멋있어 보이는 하드웨어를 쫓는 단계가 아니라 누가 운영 체제와 플랫폼을 장악하느냐를 보는 구간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이미 데이터, 지도, 클라우드, AI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놨고 이제 남은 건 현장형 피지컬 AI를 얼마나 빠르게 확장하느냐예요. 그 과정에서 클로봇 같은 OS, 관제 기업, 노타 같은 온디바이스 AI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서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투자 판단은 언제나 각자의 몫이지만 이 흐름만큼은 지금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시대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구조적인 흐름 분석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